네, 자,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장에서는 지난주부터 특집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루들을 모시고 투자의 해안을 갖는 시간. 자, 오늘은 1,000억 원대 이상의 자산을 읽은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를 모셨는데 사실 이 단순히 화폐 가치로만 이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에 투자하라는 철학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현실에 맞게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으시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이런 구루들께서 나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주말에도 굉장히 저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한국 증시가 대호황기를 맞아서 주식 안 하던 분들도 다 주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즘 주식이 빠지니까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을 처음부터 손을 대면 안 됐어라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만큼 그 테이퍼링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발을 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국면에 와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해석을 하십니까? 뭐 이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주식 투자를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지분을 이제 쪼개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발행한 그 유가증권을 이렇게 사서 기업의 주인이 돼서 그 주인으로서 어떤 그 행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는 이제 그 이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주가만 보고 주가 오르내림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불안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어찌됐든 뭐 이제 기업만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잖아요. 우리 뭐 가게나 정부도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만이 이제 고성장을 해나가는데 이런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거든요.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정말 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고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없는데 그 투자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지금과 같은 시기엔 굉장히 이렇게 뭐 자불안서, 맞습니다. 이 불안한 국면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정말 이렇게 그 좋은 기업을 이렇게 찾아서 투자하는 그런 뭐 기회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아예 저희가 금융위기 왔을 때처럼 지금 아예 주식을 정말 빼야 하는지 손해를 더 많이 보기 전에 아니면 그래도 시장에 머물러도 괜찮은지 결국 그건 앞으로의 증시 전망과 맞닿아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전제가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종목 얘기로 넘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결론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뭐 평생 이렇게 주식 투자는 생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증권시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화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동성에 의해서 수급장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 중심으로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7, 8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뭐 그동안에 그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죠. 카카오, 네이버 뭐 또 더 나가서 뭐 2차 전지 관련주 소재 쪽은 지금 크게 올랐지만은 그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뭐 그 외에 이제 뭐 바이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놓고는 대부분 다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에 그 뭐 단기간에 크게 올랐죠.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하면은 적어도 그런 기업들은 뭐 적게는 3배에서 5배, 심지어는 또 뭐 10배까지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조정받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접근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이렇게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3, 4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또 삼성전자도 뭐 코로나 팬데믹 때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만 원대까지 좀 올라와서 지금 예, 한 7만 원대. 부분까지. 예. 오늘 뭐 아까 7만 원이 좀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일시적으로 그 이익이 이렇게 좋아진 거냐 아니면은 꾸준히 좋아질 텐데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을 하는 거냐.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이렇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부 이제 새로운 투자가들은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또 그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또 이런 쪽에서 또 크게 수익을 낸 사람들은 또 다른 그렇습니다. 기업들을 찾아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 새로운 대안. 뭐랄까요? 그 지금 이제 그 동안에 크게 올랐던 성장주들은 지금 빠지고 있고 그 이외에 지금 그 뭐 지금 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이제 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비정상적인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자기 이치에서 시장 지배를 가지고 꾸준히 그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바닥에서 네.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예. 또 이렇게 투자를 그 하게 되면은 또 큰 수익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사실 그 저희 박영국 대표께서는 워낙에 주식 운용 규모도 크셔서 종목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현실에 맞게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감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오늘 왔어요. 드디어 7만 전자가 깨졌는데 말씀 속에서 가격 조정은 끝났고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오늘 예. 이제 사실 장을 못 봐가지고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좀 모르겠는데 그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또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2008년도와 2021년 이렇게 비교하면은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는 그 9개 시장을- 기업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도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이 위치에서 그 이익을 꾸준하게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뭐 제가 이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뭐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빠졌다라고 본다. 그런데 그렇군요. 사실 그 이런 기업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은 시간,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일반 투자가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에서 보고 이러면은 예.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서서히 지금 그 바닥에서 그 이렇게 그 저점을 올려가는 그런 기업들. 뭐 그러니까 테이퍼링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그 우리의 그 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정상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이제 그 이익도 크게 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배당도 주는 예.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팬데믹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기관 투자가들 전 세계적으로 패시브 투자 비율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데 예. 이런 그 투자 행태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이런 성장률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외된 예. 그런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고질적으로 그 금융지주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뭐 대기업이 됐던 중견 중소기업의 지주사들이 굉장히 크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저는 이제 우리 증권업종, 금융투자업종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코리아 그 위상이 한국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형태 때문에
그 뭐 K푸드라든가 K엔터 미디어 산업 그리고 그 항공우주 산업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향후의 어떤 그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이 뭔가 이렇게 주도주가 되려고 그러면 한 4가지 정도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동안에 소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충분히 빠져 있어야 되고 주가가 빠져 있어야 되고 빠져 첫 있어야 번째.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이익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이익이 나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 이런 그 선도 세력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업의 그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이러면은 예. 그런 주식은 언젠가는 기업의 주가라는 게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 회귀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찾는 노력들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가 크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패시브성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어떤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담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혼란을 거치고 나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증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안에는 금융회사, 예. 지주사, 예. K푸드, 그리고 K엔터, 예. 항공우주 산업의 이 5가지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이제 앵커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예. 패시브 펀드 때문에 이제 이런 개별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패시브 펀드 쪽으로 너무 자금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거의 90%까지 가 있잖아요. 2008년도 이전에는 그 액티브 펀드가 90%였고 그 패시브 펀드가 1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 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나는 이런 그 돈들이 스마트 머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그 증권시장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이 1956년 3월 달에 명동거래소에 그 12개 기업이 상장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기업들 상장 그 촉진 정책에 의해서 1970년도 후반에 그 100개 기업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89년도에 그 지수가 1000포인트 가다가 그 우리가 뭐 2000년도 들어서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거의 이렇게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에 놀다가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 이 팬데믹 셧다운 된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금 네. 넘었다가 예. 최근에 이제 3300까지 갔다가 지금 3000 깨지고 2900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은 과연 이렇게 시장이 흘러왔을 때 우리 그 증권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 기업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이걸 공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좀 이렇게 언급드리면은 197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 그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예. 한일개발 등이 올랐고 예. 1980년도에는 그 수출 관련 기업들 그 뭐 저 현대차라든가 네. 뭐 유공이라든가 뭐 기아차는 그때 없었고 뭐 저 삼성전자 금성사 정도가 이렇게 크게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그다음에 금성사요. 예. 90년도에는 예. 그 우리나라 그 금융산업, 증권업이 이제 크게 활성화되면서 예. 뭐 이 지금 없어졌죠. 뭐 한일은행, 그 조흥은행, 제일은행 예.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증권사들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그 이제 조선기계 업종, 뭐 그렇죠. 대우중공업, 예. 그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예. 이런 기업들이 크게 오르고 우리 자본시장이 1992년도 1월달에 외국인에게 개장이 되고 됐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선물 옵션 시장이 이제 그 개설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도 그 이 선진 어떤 투자 기법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퍼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한국이동통신이라든가 대한하섬이나 예. 태광산업, 신영 이런 기업들이 거의 5배에서 10배까지 오른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내년에 22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해야 될 그런 기업들 보면은 뭐 이제 금융지주사 포함해서 그 아까 이제 그 우리 네.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예. 뭐 또 지주사들 그다음에 뭐 증권사들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이면에 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그동안에 수급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료 중심으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저는 연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그동안에 그 이익이 꾸준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아 그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한국 시장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하면은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예. 그리고 낮은 배당 성향. 그다음에 또 이 국민들이 그 자본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 그다음에 낮은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평생 이렇게 동행할 기업, 그 새내기를 찾아서 예.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정말 이 편안한 그 풍요로운 노후가 이렇게 약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마음이 어려운데 오히려 이 하락을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네요. 예. 이게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 주가가 비쌀 때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예. 좋아하는 건 쌀 때 이렇게 싼 사야 겁니다.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방송에서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린 건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증권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예. 인식을 하고 있고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그 지주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주사요. 예. 그래서 그 지주사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뭐 물산이라든가 SK라든가 뭐 한화 뭐 포함해 가지고 이런 대기업군의 지주사도 있지만은 그 중견 중소기업 중에 지주사들 네. 뭐 농심홀딩스라든가 또 뭐 넥센이라든가 기타 뭐 그 아이리스 홀딩스라든가 이런 그 중형 중소형주 중에도 보고 이러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산 가치에 비해서 거의 뭐 반 이상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저평가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회사 하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지주사들이 돈 되면 그 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 이제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대주주 이익이든 그렇죠. 아니면 뭐든 자금 조달해 가지고 네. 증시 통해 가지고 새롭게 가다 보니까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를 못 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가 그 안드로이드나 유튜브 같은 경우를 상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맞습니다.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 같은 걸 상장하지 않지 상장 안 않습니까? 하죠. 근데 우리는 뭐 돈 된다 하면은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예. 증시 통해서 이렇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문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주사들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 그 지주사들이 여러 기업을 쪼개서 뭔가 이렇게 기업을 지배하고 자기 하는 게 그 사업을 이렇게 크게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2011년도에 자본시장법이 통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면은 은행, 뭐 증권, 보험, 카드인데 네. 그 증권회사의 그 업무 영역이 가장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증권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그 수익이 금년 이제 3분기까지 주요 메이저 그 증권사들은 거의 1조 이상씩 예.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조 이상 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권주에 대한 시각은 장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아야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증권회사들도 개별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가 이렇게 저평가된 요인은 사람들이 한 2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야 지금 같은 그
이익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보고. 증권사 이익이 나는 예. 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증권 산업은 이제 규제 산업이고 그렇습니다. 또 주인이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거 자산의 축이 이 증시, 자본시장 쪽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1, 2년 안에 끝나지 않고 적어도 3, 4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창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증권회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증권회사에 그 자금이 쌓이면 지금 뭐 삼성증권도 약 300조 정도 자금이 들어와 있고 예. 그다음에 NH투자증권도 400조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과거와 다르게 평생 이렇게 그 좀 3, 4% 정도 배당 수익을 내면서 예. 망하지 않을 기업을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1980년대 그 이 후반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예. 크게 이 증권 시장이 이렇게 그 화랑세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저희는 이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오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그야말로 현명하게 수익을 걷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또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증시의 패러다임을 바꿀 테마는 지주사, 금융회사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얘기 나는 K푸드, K컬처 그리고 자동차 업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10년 전엔 금융주 퍼가 20배, 30배 갔었는데 지금은 5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가 솔깃한 것이 농심홀딩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무거운 주식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무겁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제가 그 이제 KC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대주주의 이해관계하고 그것까지 좀 연계해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도 정말 그 6, 7개월 전에 그 맞습니다. 모멘티브 인수하면서 예. 재작년에 그 주가가 30만 원짜리가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게도 그 정상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증여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고 또 15만 원대 상속증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심도 신춘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이제 그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은 과거의 그 경영 1세대들은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치 않았는데 지금 뭐 2, 3세들은 상속을 받았지만은 상속 뭐 이렇게 세를 낼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주주도 이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문화가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농심홀딩스나 뭐 넥센 같은 경우도 보고 이러면 제가 지주회사 지금 투자가 돼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뭐 0.23배 뭐 농심 같은 경우 홀딩스도 뭐 제가 보기에는 0.45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보유한 어떤 자산 가치, 뭐 잠재력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주회사들이 이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장기 투자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 재평가를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농심홀딩스. 예,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 투자, 예. 길게 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 그런 건 이제 저희가 그 장기 투자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저는 보통 3, 4년 정도 기업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보다 보면은 기업의 그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그 성장 주기에 맞춰서 3, 4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분명히 주식 투자로 누구나 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 자녀들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보내고 싶은 회사에 투자를 해라. 예.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야, 저 회사 내가 인수해서 내가 경영해보고 싶어. 이런 기업을 찾아서 길게 투자를 하면은 뭐
그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게 보통 이제 3, 4년의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예. 그 저희가 너무나 아쉽게도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네. 왔는데요. 한 가지 그 오늘도 삼성그룹주들이 빠진 게 이 세금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대주주들이 계속 주식을 팔아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후년부터 주식 양도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양도차익 세금이 발생하는 게 이게 이런 투자 환경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겁니까? 특히 장기 예.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건지. 예, 저는 이제 예. 그 해년 연말이 되면은 이 주식 양도 차익 때문에 예, 그 주식을 매물이 팔죠.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내년부터는 그 양도 차익이 이제 전면 가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과연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나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그 지금과 같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을 하게 되면은 네. 증시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매물이 절대 나오니까. 반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우리가 그 금년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도 차익으로 인해서 주식 출회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24년도부터 양도 차익의 기준은 2022년도 그 말 주식이기 때문에 저도 금년에 이제 그 수익이 많이 난 기업들이 있지만은 예. 뭐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이런 매도 안 의미에서 하세요? 이런 예.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은 뭐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수 예측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지수 3천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요인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그 주요 그 글로벌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또 일부 또 이 기업인들에게 예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증권 시장은 뭐 미국 시장, 심지어는 또 중국 시장이나 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계 자산이 우리나라 기업에 좀 이렇게 많이 투자돼주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식 농부가 입장에서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것 중에 주식 투자 절대 원칙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과 더불어서 이 투자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바라면서 예. 5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대하는 그런 시장이 오려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시 상장사 시가 평가 기준이 이 순자산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금융 처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들은 이렇게 실형을 받지만 예. 우리 회사에 정말 수백억 개의 이 손해를 끼친 예. 그런 경영자는 또 다시 또 경영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처벌을? 재산권은 예. 박탈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을 이렇게 예. 뭐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게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네. 그래서 이사의 성관 의무라든가 예. 이 주주가 비례적 이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MOM이라고 메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소액 주주를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어떤 정책. 예, 그리고 또 정책.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금융 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제가 기대하는 뭐 3천이 아니라 4천, 5천, 뭐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욱 대표께서 최근에 쓰신 책 저서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국면에서 시장의 그루를 모시고 투자의 해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